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로 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입니다.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또 TBS 아나운서실에서 코로나 전문가죠. 최지훈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좀 보내주시고요. 자, 얘기 전에 아까 핫뜨거 퀴즈로 정답이 이제 모스크바였는데 이렇게 덥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지금. 우리보다 위도가 높지 않아요, 서울보다? 네, 서울보다 위도가 높습니다, 모스크바가. 그 왜 이렇게 더워요? 과학 전문 기자니까. 네, 기후 위기 때문이죠. 기후 위기 네, 때문이다. 지구 가열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 예. 알겠어요. 네. 야, 뭐 별로 도움이 안 돼. 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0명이에요. 자, 현재 상황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예, 현재 상황이 확진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610명, 어제는 645명, 그러니까 한 35명 정도 어제보다는 적은데요. 그 전날 395명에 비해서 645명은 거의 뭐 260명이나 하루에 증가했죠. 그러면서 6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내일도 아마 이 수준이 유지가 되거나 다소 적거나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계속 검사 건수가 예전에 평일로 완전히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검사 건수가 3만 건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3만 대 후반에서 4만 대 초반이 보통인데 요즘에 계속 뭐 한 2만 건, 또 많아야 3만 왜 건. 이렇게 이런. 검사 건수가 적어요? 이게 아마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서 이 검사를 하는데 의료인력을 파견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백신 효과가 미약하게나마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망자를 지난 일주일간을 쭉 보면은 일주일 초반에 5명이 나왔던 게 거의 최고치였고요. 일주일 내내 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4명, 3명 계속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한 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위중증 환자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신 1차 접종이 1,515만 명을 넘었고요. 백신 2차 접종이 441만 명을 넘어서면서 2차 접종만 하더라도 8.5%를 넘었었으니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일어나고 있고, 백신이 조만간 다시 들어오면서 백신 접종이 또 가속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1차, 2차 접종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어요. 자, 예. 이 설 교수님한테 이거 오, 이 귀한 거를. 오늘은 한약. 예. 아니, 이걸 어디서 났어요, 이게? 몰라도 이거는 돼요. 비싼 건데. 야. 이거 이제 갱년기 줄 테니까 설 교수님만 3분 중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저 문자로 왔는데, 저희 화요일 날 하는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자영업자 기살리는 그 코너인데, 지금 방학동에 편의점 주인 점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예, 예. 지금도 항상 그러시네. 밖에서 지금 스피커 소리로 다 들리고 있대요. 이 방송이요? 편의점 앞에. 우리 방송이요? 그러니까 설 교수님 목소리가 예. 방학동 사거리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게 아니고. 예.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점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송 애청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널리 알려주십시오. 네. 예, 방학 때는 뭐 하실 거예요? 방학 때에도 계속 방송 나옵니다. 방학동 편의점 주인분 손님 온다 코너에 참여해 주신 분의 문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델타 변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새 뭐 보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해외 변이 바이러스 상황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우세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백신 효과도 낮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셋이 TBS TV 프로그램 TBS 코로나 특보를 통해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예. 포문을 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세종이 될 수 없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 1도 없냐면 기억을 복귀해 보시면 작년 늦가을 겨울에 우리나라 언론에 이런 뉴스 엄청 많았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는데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서 조만간 우리나라의 우세 바이러스가 될 그랬죠. 거다. 네. 그런데 영국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우세 바이러스가 된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세 가지가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해외 유입 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세종 바이러스를 뒤엎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일단 낮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두 번째는 오전에도 설대 교수님께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방역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할아버지라도 마스크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굉장히 잘 예. 쓰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방역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우세종이 될 가능성 또 낮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백신까지 우리가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국민의 한 30% 정도가 이미 백신을 접종을 1차 접종이라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설사 우리나라에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시간 안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사실 예.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서는 델타 변이에는 백신 접종하는 게 오히려 독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우선 델타 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언론의 이제 영향이라고 봐지고 또는 이제 일부 인사들의 가짜 뉴스, 유튜브나 이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완전히 가짜 뉴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자, 델타 변이가 생기면은 엄청난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개가 아무리 변해도 개지 개가 호랑이나 사자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조금 순하거나 조금 지가 좀 몸집이 커도 약간 사나울 정도지 그냥 개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개가 변해서 호랑이나 사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이제 변이로 보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아, 하나는.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의 델타 변이는 뭐냐면 원래 지난 이태원 때 그때 터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주류 변이체가 된 게 뭐냐면은 D614G라고 하는 변이체예요. 이게 작년에 이태원에서 터져가지고 몇 달 만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의 환자들에게 관찰이 되는 주류 변이체가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우세종. 지금의 우리나라 우세종이죠. 이게 처음에 우한에서 나왔을 때보다 6배에서 10배 정도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랬어요. 실제로 빨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우세종이 된 거죠. 이 우세종에 더해서 이 우세종이 좀 더 변이가 되어가지고 델타 변이가 나왔는데 이 델타 변이는 추가로 3군데 더 변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3군데 생긴 변이가 첫째 하나는 수용체에 좀 잘 달라붙어 가지고 안으로 좀 잘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좀 더 항체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감염이 되면 옛날에 중증도가 1이면은 지금은 그러면은 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 중증도가 갑자기 10이 되고 100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상 정도를 드러내고 역시 뭐 병원에서 치료하고 하면은 치료가 다 되는 그냥 그런 바이러스예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개가 변해도 그냥 개일 뿐이라고요. 호랑이나 사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문적으로는 훨씬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별거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지만 이게 별 도움이 안 되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많은 언론들이 델타 변이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확산이 되니까 지나친 공포에 사로잡혀서 보도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알겠어요. 백신으로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방학동 스피커에서 목소리 나간다니까 유난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아마 다는 못 알아듣실 것 같고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언론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델타 변이라는 게
알파 변이 뭐부터 네 번째 델타인데 네네. 인도발 변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영국 변이라고 했던 게 알파 변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남아공 변이라고 했던 게 베타 변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브라질 변이가 감마 변이가 되었고, 그다음에 인도 변이가 이제 베타 변이가 된 건데, 근데 이제 인도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인도가 굉장히 이제 방역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 원인이 바로 그 인도 변이, 델타 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무엇을 했냐면은 공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엄청나게 접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백신을 접종하고 나니까 점점 유행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인도의 사례만 놓고 봐서도 야, 델타 변이가 무슨 뭐 무적의 변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 옵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변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델타 변이가 위험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니까 개인 방역을 잘하자 이런 네. 얘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방역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하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백신 접종을 하시고 2회차 접종을 하시면은 지금의 변이, 델타 변이, 또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델타 플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 그 다음에 네. 마스크 착용 이렇게 알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 꼭 쓰고. 예. 저 유튜브로 최영묘 시청자가 설 교수님의 확실한 설명 감사하다. 개는 영원한 개다. 크크. 예. 왈! 홍방매는 낙지님께서 이런 설명이 기사에는 안 나오고 공포심만 조성하는 그러니까. 문제. 맞아요. 문제입니다. 예. 저도 기사만 읽다가 설 교수님하고 강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더 개인 방역 마스크 더 열심히 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델타 변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잖아요. 백신 접종자들은. 그럼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예,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나 영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300만 명 정도가 아직 백신 접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은 젊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코로나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분들이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백신도 접종하지 않았는데 막 이동량 접촉량이 많으니까 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간에 고령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백신이 한 번이라도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특히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은 20대, 30대, 40대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7월부터 방역이 느슨해졌을 때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좀 방역을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국 얘기했는데 지금 유럽에서 유로 2020 작년에 열려고 네. 했던 거 그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 영국 런던의 그 무슨 스타디움이죠 거기? 네. 거기 6만 명 직관을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영국에 지금 그렇게 갑자기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영국으로 해서. 아,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도 있는데요. 영국하고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이 전 국민 대비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전부 마스크를 해제를 했다가 며칠 전에 실내는 다시 써요?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하고 있냐면은 학교 어린이들, 그러니까 12세부터 15세까지 이것은 화이자인 경우에는 이미 안전성하고 효과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12세부터 15세는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마스크를 만일에 등한히 착용해서 계속 확산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감염이 되었다가 집으로 와서 부모님들을 감염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장 방역 당국이 12세부터 15세까지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상황을 보니까 실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우리가 일부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계속 바이러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감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나 영국 상황이 되면 학교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네네. 학생 어린애들 12살 막 이런 애들이 감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아무튼 차례가 되면은 무조건 백신 접종을 하셔야 가족, 그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어린아이들 이렇게 다 보호가 되지. 예.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를 꼬리 자르기를 못하게 되면서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 상황이 예. 해결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취자 한 분도 백신 접종하고 나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안전하겠네요라고 의견 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상황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끼실 필요는 없는데 방역 상황이 상당히 좋아져서 네. 당국이 마스크에 대한 지침을 뭔가 이제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뭐 말씀을 방법이 당부드립니다.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기 아까 런던의 구장이 역시 청취자분들이 최고요. 웸블리 구장. 아. 네, 맞습니다. 네. 웸블리 구장. 제가 가봐서 알아요. 맨체스터 유학하지 않았어요? 런던에 BTS 공연 보러 그때 갔었죠. 그때 연결했었잖아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전화 연결 아마 네. 하셨지. 맞아요. 맨체스터. 맨체스터. 그리고 질문 주신 분 계십니다. 7월에 50대가 백신 접종 한다고 하던데 백신 종류는 정해졌습니까? 네, 화이자 백신 아니면 모더나 모더나? 백신 접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50대가 7월 15일부터인가요? 아니요, 7월 한 20일 20일 이후부터, 이후부터? 예,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설대우 교수님은 그때나 대우를 받으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50대 중에서도 제가 후반이니까 맞는 거는 앞쪽에 맞겠죠. 네, 대우를 좀 그렇습니다. 제대로 받으시네. 예. 그리고 강 기자가 1차를 아스트라를 맞았잖아요. 네. 2차는 화이자 맞는데요. 조차 조차 접종 접종. 합니다. 예. 그게 더 좋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는 확실히 더 좋고요. 이제 그 일부 연구에서는 이상 반응, 그러니까 뭐 두통이라든가 오한이라든가 이런 몸살 기운은 좀 더 증상이 심할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한번 맞아보기로 했습니다. 예, 백신 욕심이 좀 있어요, 강 기자가. 과학 기자니까 그럼 맞아 호기심. 봐야죠. 네, 맞아봐야죠. 네, 네. 네. 몸소 체험도 해보고 그래야지. 또 그렇죠. 다른 정보도 좀 주시고 예. 그럴 거니까. 자, 오늘 코로나 버스터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 코로나 힐링 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목요일은 월간 김용진이 있는 날이죠. 오늘은 또 이분이 유명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전 세계가 인정한 테너 김세일 씨와 함께 오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